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 소속의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간부와 유착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기자는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의 압박성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의혹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어제 MBC가 메인 뉴스를 통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의 그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금융사기죄로 수감 중인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MBC에 직접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취재가 이뤄진 건데요. MBC는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전 대표에게 접근을 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2일 이 전 대표 지인을 만나서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에게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좋아할 것이라며 제보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과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이 돼서 방송을 타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 보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을 한번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취재의 어떤 기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이제 황희석 전 검찰국장에 의해서 첫 번째 보낸 편지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딱 눈에 띄었던 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금 이철 전 대표는 구금이 돼 있었죠. 사회와 격리가 돼 있고 12년이라는 중대한 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밖에 격리되는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어떤 비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당신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전형적으로 수사 기법으로 두 사람들이 떨어뜨려 놓고 각각 당신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기법처럼 취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부터가 상당히 놀라우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족이 다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치는 것을 본인이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실제로 뭔가 유착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 기자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금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공포스러운 어떤 얘기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묘하게 몇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사를 더 계속 강화해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약간 압박이 되는 거고 가족을 확 꺼내버리면 이거 협박같이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내가 검찰하고 잘 통하는데 선처가 있도록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건 좀 회유같이 들리기도 하고 상당히 좀 글쎄요. 취재할 때 저도 검찰을 취재해봤습니다만 그런 건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자, 이 기자. 네. 거기서 이제 최측근 검사,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 아마도 간부겠죠.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일단 MBC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MBC는 해당 기자가 윤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A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전 대표의 선처를 최대한 돕겠다는 약속을 건넸다는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기자는 이 검사장과의 나눈 대화를 녹취해놨다고 하면서 그 일부를 자신에게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요. 또 녹음된 통화 내용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검사장도 언론 보도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신 결과 채널A 기자가 허세로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 뭔가가 이렇게 늘 오고 가는 교류 속에서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MBC 보도 같은 걸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편지가 처음 전해진 것은 2월 달이었고 그 이후에 3월에 거쳐서 접촉을 했는데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이철 전 대표에게 3월쯤에 지금 재수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건 기자의 주장입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검사 6명을 직접적으로 파견을 해서 더 특별히 지명을 해서 수사를 해라고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묘하게도 실제로 3월에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요. 또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 대한 수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증권 전담 수사팀이 있거든요. 그쪽에 부서 2개가 투입이 됩니다. 6명의 검사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지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만약에 잘 협조를 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선처 같은 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검찰하고 형량이라든가 이런 걸 협상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뒷거래 같은 것들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분이 취재를 하시는 기자인지 아니면 검찰의 내부 인원인지 약간 혼돈스러울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관행 같은 것들을 잘 적응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뭐 검찰과 실제로 있느냐와 별개로. 예. 이 기자와 또 친하다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검사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검사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신라진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그 당시 수사 상황 알지도 못했고 뭐 해당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 상황을 전달하거나 질의한 것 같은 대화를 언론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 보도에 나간 그 녹취록 존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존재할 수가 없다. 녹취록이 정말 있다면 보도하기 전 음성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검사장은 채널A에 확인해 보니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검 역시 이미 해당 검사장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처음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것은 기자가 사실 제 소장한테 이제 편지를 여러 번 보내고 대리인을 또 밖에서 만나고 하는 과정이 데스크의 지휘 없이 기자가 단독으로 어디까지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채널 A 측의 입장은 뭡니까? 네, 채널A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기자에게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며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이 접촉해온 일은 있고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사실을 파악을 해서 이 취재를 즉시 중단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MBC가 해당 취재원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서 보도했다며 이는 이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사안의 본류인 신라진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이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법률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채널A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전 대표 측이 먼저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보면 좀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뭐 양변환 선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시긴 했는데 현재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황희석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그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양 전 대표에 보낸 편지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편지를 보낸다고 적혀 있고요. 또 뭐 편지 중간에 윤석열 총장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황 후보 측은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 계획을 들먹이고 겁을 주며 허위 진술을 계속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종의 기획에 윤 총장이 개입하고 있다며 관련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채널A의 기자가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 취재를 하는 건지 검찰이 채널A 기자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막 좀 혼란스러운데 상당히 좀 기자가 자세히 알고 있네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MBC 보도의 중간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기자도 그 사실을 이제 모 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검사장은 그걸 잘 호응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간다고 한다라면 우리 쪽에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수사에 단서가 있다라고 해서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된 편지 일부 외에 전문도 이제 일부 공개가 다 됐거든요. 첫 번째 편지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라진 수사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 관여를 하겠다라는 표시를 했고 아주 단호하게 굉장히 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뒷부분에 그래서 이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물어보는 게 구체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에게 당신이 얼마만큼의 연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한 것이 있느냐 또 혹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냐 이런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상당히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도 자신이 이 기자 본인이 직접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보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또 전달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사실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새롭게 준칙을 만들면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보도가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졌고 법무부에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우리는 피의 사실 공표 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계속 또 단독이라는 이름을 들고 보도가 많이 채널A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뭔가 검찰 쪽과 상당히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철 전 대표에게 취재를 하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검찰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거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변호사가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를 지적하고 있고요. 또 채널A에서는 MBC가 보도를 위해서 몰래 녹음을 한 게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녹음을 사용한 것이 녹음한 것이 네. 그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서 취재원이 녹음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MBC에 제공을 한 것이라면 현재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법상에 그거는 불법적인 녹음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화 상대방이 녹음을 한 거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MBC가 그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몰래 녹음을 한 거라면 이른바 도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법이 될 수가 있고 과연 공익 목적으로 이것까지 허용했느냐가 좀 따져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네. 사실관계가 이제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상당히 심각한 이제 논란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입장을 얘기했어요. 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요. 만약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찰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로 판단될 때 여러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 대검에서는 자체 감찰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법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경우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예, 그리고 채널A의 녹취를 들어보면요. 유시민 이사장과 신라젠 사건과의 관계를 검찰이 상당히 집중해서 파헤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철 전 대표가 누군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국민참여당 그리고 노사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인데 이 과정에서 유시민 이사장과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2015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당시 신라젠 기술 설명회가 열렸고 유 이사장이 당시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철 전 대표 요청을 받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이씨 회사가 신라젠 지분의 14%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이후에 1조 원 가까운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징역 12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후에 불거진 사실이 뭐였냐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2,9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검찰의 관련 의혹과 자신을 엮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장모님이나 혹은 부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 때문에 사실 요새 그렇게 뭐 별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그 신천지 뭐 압수수색 이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요. 그 지금 좀 총선 앞두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 윤석열 총장이 이런 문제로 바쁘셔가지고 네. 나를 선볼 시간이 없으신가? 네, 양 변호사님, 뭐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범죄 어떤 혐의가 이렇게 탐문에 의해서 걸리면 인지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만은 저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찾아내려고 하면 저게 표적 수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 흔히 이제 표적 수사라는 예. 표현을 쓰죠. 근데 저기에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이미 지금 신라젠은 사건화가 된 게 지난해 여름부터 문제가 돼서 검찰 수사가 됐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대주주인 이철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서 형이 12년이나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 회사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장부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다 들여다봤겠죠.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물적 증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뭉칠 돈이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를 수사해 보는 건 당연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까 기자님이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그 신라젠 쪽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다는 거 말고는 예. 드러난 게 없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했고 또 그 취재를 빌미 삼아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면 그거는 정말로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했을까 의아해질 수밖에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지시했고요. 아니면 아예 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정말로 유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물적 증거로 나온 게 있죠. 그 기자가 보냈다고는 4통의 편지가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 편지와 녹취록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고 MBC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 기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부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이후 대응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MBC가 잘못 보도했다고 MBC를 고발하든지 아니면 채널A 기자가 자기네들 갖다 함부로 참칭했다고 채널A 기자를 고발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과를 좀 더 봐야 되겠군요. 예, 이 기자,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